그래도 이해가 안 가나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징금을 받고 그다음에 못 받은 사람은 앞으로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그걸 따져 지금 하고 있는 콤바이건으로 해서 받을 수 있죠. 과정이니까. 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브리핑 최덕상 최하나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삼성생명 암보험 요양병원 입업인가요? 네, 이번 치료비. 이번에 그 규제심의위원회인가요? 제재심의위원회, 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제재를 이렇게 맞은 거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계속 헷갈리고 뉴스도 이제 소비자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 측면 이렇게 막 엇갈리게 막 나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리고 삼성은 왜 그렇고 금감은 왜 그렇고 왜 그렇게 데모를 했었냐?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가 막 기억나는 거는 금감원이 이제 뭐죠? 과징금을 때렸다는 거잖아요. 예? 제재를 해서 과징금 네. 제재를 하겠다 그런 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보안모, 네. 삼성생명 보안모 회원들이 안 걸리신 분들이 삼성생명 빌딩에서 장기간 코로나 환경에도 데모를 하다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다 또 피해 소송을 하고 좀 대기업 삼성이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막 그랬었는데 또 그걸 옹호하는 언론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그냥 우리 느낌상에는 그 보안모 회원들이 좀 안 되는 주장을 어거지로 하니까 안 들어주고 있다가 이제 뭐 법원 판결을 받아서 이걸 몰아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는 그렇게 알 거예요. 뭐 저도 이거 뭐지 그랬는데 그런데 또 금감원은 삼성이 뭘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하니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예전에 우리도 이걸 보고 했는데 현재 여기 이슈의 핵심이 뭔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암보험금을 지급 안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 이슈의 핵심은 예.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입니다. 암 입원 치료비. 그러니까 요양병이라면 암 수술을 하고 예. 이제 가서 쉬는 곳 이제 후반 치료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치료를 하다가 막 암은 한 번 치료를 안 하니까 그렇죠. 주기적으로 다시 수술 후에 거기 있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암 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체력이 약해지니까 요양병원에 가서 헬스도 하고 좋은 약도 먹고 뭐 이렇게 몸을 하고 하다가 또 그럴 수도 오고 있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치료가 연계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한 입원비 아니면 요양병원이 입원비 아니, 토탈 치료비. 요양병원 입원비 치료비를 네. 입원 치료비 전체를 지급을 하느냐 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삼성생명은 지급을 안 한다 그런 거고 그렇죠. 다른 보험사들은 지급을 대부분 한 거죠. 네, 대부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급을 안 한 거는 어떤 차이에서 한 건가요? 그게 이제 치료의 목적이 네. 요양병원에 가서 치료한 목적이 그게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냐 예. 아니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보안모 이런 그 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금융감독원이. 말기암 환자나 그 항암 치료 목적이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있어서 그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면 요거는 요양병원에 있어도 직접 치료비에 해당하니 이거는 암 입원 치료비를 줘라. 이게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지난해 10월에 또 대법원 판례가 요양병원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 이런 또 대법원 판례가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쪽인 삼성생명이죠. 다른 쪽은 뭐 다 줬으니까 관계 없는 거고 삼성생명은 안 줘가지고 논란이 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과 대법원 판례 사이에 이제 그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20에 30%는 그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한 걸로 알려졌고요. 삼성생명이? 네. 일부 받아들여서. 근데 나름대로 그 경계를 구분한 거죠. 아까 그거에 들어가냐 아니면 아니냐.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 요양병원 내에서 판례는 직접 치료가 아니라고 판례를 놨더라도 금융감독원이 지향하는 3대 해당 사항은
치료비를 준다는 차원에서 삼성생명 자체 내에서는 걸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걸러준데 이제 금융감독원이 왜 가이드라인대로 하지 않았느냐. 예. 원래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예. 70에서 80% 정도 줘야 보험금을 되는데. 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니네는 20에서 30% 밖에 주지 않았으니 한 40에서 50%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설령 대보험 판례가 있더라도 보험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제재심의위에서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감원 가이드라인대로 다른 보험사는 다 했다, 줘버렸다. 예. 근데 금감원이 무서워서 그랬다? 아니면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냥 소비자 측면에서 그냥 줬다, 지급했다. 근데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안 무서웠다? 아니면 너무 돈이 크니까 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안 준 건 아니고 대법원 판례도 고려하고 금감원 가이드라인도 고려하고 해서 엄격하게 해서 한 30% 정도를 줬는데 그게 부족하다. 50%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과징금을 때렸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럼 과징금을 때리면 그 안 준 그 갭에 있는 고객들한테 삼성생명이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맞는 거하고 그렇죠. 이제 그 고객들이 그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삼성생명은 그 판례에 근거해서 행동을 예. 할 거고요. 어쨌든 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판례나 행정 그 기준에 의해서 주게끔 원래 규정이 돼 있어요, 법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또 불보고사를 분명히 했어요. 금융감독원의 행위에. 그럼 뭐죠? 아니, 그럼 어디 둘 중에 하나는 따라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건바이 건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본 판결에 의해서 안 주면 되는데,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금감원이 너 그렇게 안 해? 과징금을 때려, 우리 가이드를 안 지켜?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그건 어떤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게 그 운영의 묘처럼 예. 아까 말한 대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건 안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건바이 건으로 3대 예. 그 입원 치료비 지급 대상이 되는 유무를 예.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주겠다는 게 예. 삼성생명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계속 네. 엄격하게 조금씩. 워낙 많이 팔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일시에 주기에는 또 아무리 그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에서 이걸 주라고 했다고 치더라도 네. 법리적 해석이 또 그렇게 나오고 나름대로의 이게 원칙이 맞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바로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황당한 이야기인데, 네. 과징금을 때린다 하니, 금감원 이야기를 들어서, 만약에 얘를 주었어. 그럼 누가 이제, 주주가 소송을 하는 거예요, 대표자한테. 네. 배임이라고. 네. 왜냐하면, 유법하게 행위를 했다. 법은 안 주게 돼 있는데. 이 배임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지. 뭐, 변호사가 아니니까, 판사 아니니까. 근데, 뭐, 굉장히, 생각하면 그런 이상할 것 같아요. 이제 대표이사 입장에서 보면, 법에서 줘라 그러면 끝인데, 그렇죠. 안 주는 게 불법인 거잖아요. 예? 근데 주지 말라겠어. 이거 뭐 안 줘야 되는데, 돈을 몇 천억을, 예를 들면 몇백억을 얼마 되는 줬어. 그러면 주주가 배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다해서 암보험금 명목이 아니고 유료금으로 준다 해도 별도의 어떤 과정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법이 그런데 금감원은 내 가이드라인 안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금감원도 소비자보호청에서 이제 금융감독원은 이제 행정청이잖아요. 예. 그 행위를 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안 한 부분은 예. 또 행정청 이상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한 게 불법이 아닌데 왜 그러냐는 거지. 그게 이제 나는 본인들이 만든 예. 그 소비자 보호 지침, 예. 요양병원 암보험 입원비 지급 가이드라인에 어긋났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법에 맞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 약관이 뭘 잘못돼갖고 그런 줄 알았어. 약관이 애매해서. 이제 약관상의 직접적인
직접적인 그 정의가 완벽하게 정의를-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아, 지금은 그걸 다 바꿨겠네요. 네, 바꿨습니다. 지금은. 아, 지금으로 보면 안 주는 걸로 돼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명확히 지금으로 돼 있죠. 명확히 예, 네. 이거는 안 준다. 그거는 애매하게 돼 있고 그렇죠.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여지가 다른데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차원이니까. 줘야 된다. 네. 예, 법하고 관계없이. 그쪽이 강하죠.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강하다는 가요. 입장이죠. 네. 강하다고 봐야죠. 법에는 안 줘도 된다. 예, 주지 말라 한 건 아니겠지. 안 줘도 된다 했는데 줘라. 예,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안 주면 너 불법이다. 이렇게 주면 불법이다 한 건 이제 아니죠. 한 가지 이슈는 그게 이제 직접적이냐 아니냐를 예. 그게 일률적으로 그냥 수백 건, 수천 건을 간 걸 다 직접적이라 해도 줄 수는 없잖아요. 아. 삼성장 입장은. 일일이 그걸 따져봐야 된다. 진짜 따져보고. 실제로 직접적인지 아닌지 네. 뭐 그걸 케이스별로. 그렇죠. 그게 이게 흑백으로 딱 가려지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아예 20%, 30%는 줬다고 하니 예. 분명히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과징금을 받고 그다음에 못 받은 사람은 앞으로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그걸 따져 지금 하고 콤바이 있는, 건으로 해서 받을 수 있겠죠. 과정이니까. 근데 다는 못 받을 거다. 예, 예. 예. 법이 판결한 대로. 그렇죠, 그렇죠. 또는 현재 하나도 안 주진 않을 거다. 지금까지. 그렇죠. 법원에 그 세 가지 주지만- 항목에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까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 개인이 계속 그걸 청구를 해야겠네요. 그렇지 이제 거기에 말기암 환자에 쓰고 방사성 치료를 위해서 입원한 거는 쓰는 약의 제품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소명해서 직접적 치료임을 증명하면 이렇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미 걸린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걸릴 사람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과거에 상품 그 약관에 근거해서 네. 미래에 발생되는 것도 적용되는 일인 거네요. 예, 예. 그러면 또 미래에 또 안 주면 예? 또 금감원이 또 과징금 또 때리겠네. 그 해당 거는. 그렇죠. 뭐 사실 이번 과징금은 또 꼭 요건만에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두 가지 사유가 더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대략 이런 뜻으로 알고 계세요. 저희 기사, 저희 팩트체크 기사에 네. 입원비 분류된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이 내용이 있어요. 예. 이전에 예. 기사 저희 첨부돼 있으니 한번. 본부장님 표 올려주시고 저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돈 내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냥 보고 구독 안 하고 도망가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신나는 올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